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자, 우리 월간 김정현 드디어 또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셔가지고 보시고 댓글도 달으시고요.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문제 풀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했던 것만 확인해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쭉 풀고 해설 강의 보시면서 짧게 찍어 드릴 테니까 역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이런 용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종이로도 월간 블로그 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도 좀 구해 가셔야 됩니다. 노량진에는 노량진 공단기 본관에, 그리고 대구와 부산의 공단기 학원에도 비치가 되어 있으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석에서 잘 눈에 안 띌 거예요. 꼭 찾아가지고 물어보세요. 월간 김정이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딱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 모으시면 이제 모의고사집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글들도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에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간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주제로 삼고 글로 썼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월간 김정일의 홍보 멘트냐? 자, 가겠습니다. 10월호 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보셨죠? 풀어보신 다음에 가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제시된 유물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를 묻고 있는데요. 자, 이거 우리 여기 이름 없어도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나? 잘 모르겠죠? 철제 투구인데 여기 얼굴 이렇게 들어가지고 쇠로 만든 투구입니다. 갑옷으로 썼던 그 투구고, 요건 덩이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덩이쇠를 교역에 활용하면서 돈처럼 썼다라는 나라가 그렇죠, 변한이었어요. 그 변한을 계승한 가 역시 이 덩어리 쇠를 가지고 교역에도 사용했었고, 게다가 요걸 가지고 이제 재료로 삼아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뚝 잘라가지고 투구도 만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철의 나라였던 변한, 그를 계승했던 가야 쪽의 유물 되겠습니다. 유물 사진 요거 독특하다, 생소하다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것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월간 김정현 자료들이요, 최근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들, 그 자료라든가 사진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러분이 좀 못 보던 거다 싶더라도 이런 듣보잡을 냈어? 생각하지 마시고, 아,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매 주마다 이거 자료 뽑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세요. 자, 계속 문제로 갑시다. 1번, 왕은 자치권을 지닌 육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였단다. 육부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신라죠. 자치권을 지닌 육부와 함께 왕이 회의에 참여하여 같이 정사를 도모했던 기록을 담은 비석이 있어요. 어떤 비석일까? 포항, 중성리비, 영일, 냉수리비, 울진, 봉평비 등에 보면 왕은 소속배 이름을 띄고 어떤 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에 참여하더라. 그렇죠, 신라입니다. 자, 2번입니다. 만일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에 맹주를 발돋움했다. 변화는 마한이 아니라 가야는 마한이 아니라 변환에서 나온 나라였고요. 마한 쪽에서는 목지국을 누려가면서 성장했던 게 바로 백제 아니겠습니까? 백제이고요. 중국 지반에 있는 산성자 산성은 이 나라의 군사방어성이다. 보통 고대성은요, 평지성이 있고 뒤에 군사방어 산성이 있습니다. 우리 졸본, 집안에 있는 국내성터 뒤에 있는 산성자 산성, 이게 바로 고구려의 방어성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런 성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경남 김해의 봉황동 유적에서 다 벌써 나와버렸네. 봉황동 유적에서 방어시설과 창고, 부두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김해 쪽이면은 하구 쪽이거든요. 부두시설은 당연히 그 시기에 교역에 종사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방어시설, 창고 등이 함께 나와서 이 김해 봉황동이 아마도 금강가의 중심지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유적입니다. 뭐 우리 김해 금강가야 알고 있죠?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2번입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몸소 신라와 가야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정벌했단다. 한성의 땅을 차지하고 진군하여 평양을 토벌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드디어 옛 땅을 수복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옛 땅을 수복했다는 건 본래부터 한성과 평양이 전부 다 지구 땅이었다는 얘기잖아. 어느 나라겠습니까? 고구려에게 빼앗긴 옛 땅으로 한성을 수복한 나라는 백제겠죠. 백제에서 신라나 가야 백성과 함께, 신라와 함께라면은 동맹 관계였나 보다, 그죠?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쳤던 왕 그러면 떠오르는 누굽니까? 성왕, 그죠? 백제 성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한강을 수복했으나 신라 진왕의 배신으로 도로 뺏겼죠. 열받은 왕께서 죽었어 그러고 신라를 공격하다가 얕봤는 지 50명 데리고 갔다 그랬죠. 그랬다가 결국 당신께서 돌아가셨던 그 전투, 무슨 전투입니까? 관산성 전투. 가볼까요? 왕의 부자성석제를 확립하고 역사서를 편찬했단다. 누구?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왕의 부자세습, 그리고 또 근초고왕 때 역사책 박사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 네, 2번입니다. 신라와 혼인동맹, 동맹인데 결혼했습니다. 동서지간, 동성왕과 소지마리간, 동성왕 때 혼인동맹 있었고요. 중국 남조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지방의 22담로, 22담로 누굽니까? 무령왕 이야기죠. 좋습니다. 22부, 중앙을 22개의 부, 내부와 외부로 각각 12개, 10개의 부로 정비했었고요. 그리고 방군제, 지방의 5방을 설치하고 그 밑에
군현제를 둔 거죠. 이런 표현이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22부사제, 방군제는 뭐야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그 용어로는 22부, 5부, 5방 그 얘기입니다. 22부를 두었고 지방에는 5방 밑에다가 군을 두었고 이렇게 중앙과 지방제를 정비했던 게 바로 성왕의 업적이죠. 사비천도 후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3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절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묘지석 탁본 나와 있습니다. 탁본은 이렇게 묘비를 이렇게 종이로 뚝뚝 두들긴 거. 이거 뭐 빠졌다. 배터리가 빠져버렸습니다. 자, 탁본인데 읽을 수 없죠? 읽지 마시고. 이것은 중국에서 발견된 백제 장군의 묘지석 탁본이다. 백제 장군이 중국에서 죽었나 봐. 그죠? 아는 사람 있어요? 떠올라야 되는데. 자, 묘지문에는 그 이름이 다행히 나와 있네. 뭐라고? 상지라고 나와 있고요. 흑치 지방에 봉해져서 성씨가 바로 흑치씨랍니다. 뭐예요? 흑치 상지네, 그지? 흑치 상지한 사람 달솔이라는 백제의 매우 고위 관등이었죠. 좌평 바로 밑에 달솔이 있는데 그 관등을 대대로 겸했던 거 보니까 아무도 귀족 집안인가 봐. 이 흑치 상지 씨가 중국 가서 죽은 이유가 뭘까? 그런 분이었는데 딱 떠오르는 거 흑치상지는 백제 부흥군 장군이었고요. 어느 성에서? 임존성. 우리 흑임자 그랬잖아요. 흑치상지는 임존성. 임존성에서 소정방 짱깨죠? 이끄는 당군을 격퇴했다는 3번이 답이겠다. 오케이. 자, 김원돈의 반란이라는 표다 누굽니까? 신문왕. 신문에 나왔었죠? 그리고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천으로 도읍을 옮겼던 건 누구? 궁의 얘기였고요. 안승을 왕으로 받들어 나라를 다스렸단다. 안승이라는 사람 떠올라요?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의 주축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구려는 건모잠이라든가 한성에서 오골성에서 고현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보장왕의 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안승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같이 부흥을 도모하다가 내분이 일어났어. 그래서 안승이 신라 쪽으로 도망을 왔죠. 그러자 그 당시 안승을 보덕국 왕에 임명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아세요? 좋아요. 4번은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흑치상지 딱 알면 되겠죠? 좀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해석도 해보세요. 자, 4번 갈게요. 고려 초기 왕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조, 해종, 광종, 경종이 나와 있는데요. 태조는 정주유씨, 충주유씨 누군지 모르지만 등등의 유력 호족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뭐 설마 여기다 페이크 치진 않겠죠, 그죠? 청주시인데 뻥을 치고 있진 않을 겁니다. 일단 호족들과 함께 혼인을 맺었다는 건데 바로 정주와 충주 지방의 호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태조는 무슨 정책, 혼인 정책으로 호족을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좋아요. 해종과 정종 때는 해종종 때 무슨 난 기억나십니까? 왕규의 난. 정종은 호족들의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 서경천도를 계획하고 광군사라는 군대까지.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거란에 대한 대비라고 했습니다만 아마도 자기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자, 왕실과 외척 호족들 사이에 계승다툼이라는 게 대표적이었고 왕규의 난이었고요. 광종의 노비왕법은 호족 출신이었던 왕후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시행될 수 있었다. 잘 모르겠어. 광종이 노비왕법을 한 건 알겠는데 호족 출신 왕후가 있었는지 지지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4번 가볼까요? 경종은 호족과 신의 세력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서 전국의 안정을 꾀했다. 광종의 왕권 강화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죠. 그 다음에 경종이 왕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약간 복고 정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귀족들의 반동 정책이 4번 맞는 얘기예요. 경종은 호족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세력이었던 과거 출신들도 함께 등용하면서 신구 세력 간의 조화를 이루고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경종 때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전시과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정답은 3번인데요.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호족 출신 왕후가 과연 노비안 건법을 지지했겠느냐라는 걸로 푸셔야 되는 거죠. 광종의 노비안 건법은 호족을 누르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호족의 후예들은 아마도 이걸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의 지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이 문장 자체가 호족 출신 왕후라는 문장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요. 실제 광종의 처가 누굽니까? 좀 이상한 관계죠. 태조는 마누라가 29명이었나? 그쵸. 본처 6명에 첩이 23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그 중에서 5번째 비의 따님이 광종의 처예요. 자기 아빠의 딸이 내 마누라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 엄만 다르지만 여동생과 결혼했던 종래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당시 국초에는 종래혼을 통하여 귀족들 간의 왕족들 간의 결합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혼인관계였는데 그 호족 출신이었던 그 왕후가 광종의 노비한 것을 반대하고 했습니다만 광종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물리쳤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표현이니까요.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4문제 끝내고요. 5번으로 갑시다. 다음 제도로 운영한 국가의 지방 통치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나라인지 봐야 되겠네. 유귀가 있었고요. 장수를 배치했고 그 다음에 응양군, 용호군의 2군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군이 높았답니다. 그렇죠? 6위는 성종 때, 그리고 2군은 현종 때 만들어진 어느 나라의 고려의 중앙군입니다. 2군, 6위. 그렇죠? 자, 고려에서 2군은 주로 왕실 방어를, 6위는 도성 방어를 했단다. 자,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 국가는 고려죠. 그럼 고려의 지방 통치 묻는 문제 간단하다. 자, 1번 전국을 5경 15부 62주 발해 어느 왕 때 선왕 때 완비. 특승정구로 향 부국수가 있었나요? 고려에 있었죠. 지방장관 욕살 이름 더럽다 그랬는데 고구려의 지방장관이었죠. 철여근지 등이 있었고요. 상수리제도는 신라, 특히 통일신라에서 윗상자 지킬 숫자, 지방의 세력들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날 지켜다오 그러면서 왕의 인질로 삼은 제도였습니다. 자, 나중에 고려에 가면 기인제도로 이어지겠죠. 자, 갑니다. 6번. 고려의 무신 최충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최충원 혼자 단독으로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대단한 분인가 봐요. 자, 내가 내놓고 뭐 하는 소리예요, 그죠? 명종에게 패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개혁을 올렸단다. 최충원은 봉사 10조. 봉사 10조의 개혁을 올렸습니다만 개혁을 하기 전에 먼저 만식하셨죠. 그죠? 제추회를 강화하여 중방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했단다. 도병마사라는 기구 기억나십니까? 도병마사는 성종 때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로 만들었습니다만 현종을 거치면서 거란 침략 막아내고 그러면서 기능이 점점 세지다가 최고 기구가 되었던 것은 무신집권기다 그랬을 거예요. 무신기 초기에는요, 정중부가 중방이라는 무신들의 회의체를 통하여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최초는 이게 싫었습니다. 무신들 전부 다 배제하고 지 혼자 먹으려고. 그래서 다시 문신들의 제출을 강화하고 그 양반은 교정도감으로 권력을 독점했죠. 오케이. 자, 3번. 진강우라는 벼슬을 받고 흥령부라는 기구를 뒀단다. 진주 지역의 시급이 되었었죠. 진주 지역에 당시 이름이 진강인데요. 진강 제후가 된 겁니다. 왕자와 같은 지위를 받으면서 불을 설치하고 왕자들만 설치할 수 있는 불을 설치하고 재정을 담당했다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김생, 탄연, 신품사연 그러면은 김생, 탄연, 유신, and then 최우라고 하는 최충원 아들이죠. 글씨 잘 쓰는 4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신품사연이라고 신의 경지에 올라간 4명의 어진 인물 딱 돼 있는데 이 신품사연을 설정한 사람이 누구냐? 최후 빠였던 이규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보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권력의 백그라운드였던 최후를 약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좋아요. 김생, 탄연, 유신, 최후. 특히 최후는 신품사연이었단다. 좋아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7번. 고려의 사회의 모습을 묻고 있습니다. 고려 문제 많다. 고려하시고요. 걔들이 미안해요. 자, 혼인풍속은 남자가 여집으로 들어가는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고려는 여성의 지위가 어떻다고? 높았어요. 사회적 지위는 아니고 가정 내 지위가 가정 내에서 여자들이 상당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음서 혜택도 외손주나 사위에게까지 주어지고 있었고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고 이재겸도 자기 외손주를 집에서 키우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가 쪽의 권력이 상당히 쌌던 게 특징이에요. 우리 안동건씨 성화부라는 거 알아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입니다. 조선 성종 때 만든 족보인데 그 족보 안동건씨 성화부에는요 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동건씨는 1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외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에도 외손을 함께 기록하는 게 조선 초까지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너무 남자 중심의 이런 사회가 되어 있는데 몹쓸 상황이에요. 여자가 다시 커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혼나지 않을 수 죄송합니다. 자, 1번입니다. 이렇게 혼인풍속은 남자가 여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후계는 원행을 받아 다처, 병첩, 처도 많고 여러 첩도 두고 처첩을 많이 두는 풍속이 유행하고 법제화되었다 되는데 초기부터 이미 종래원에서는 이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이나 귀족들은 처첩을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첩자식, 서울들은 그닥 대우를 받지 못하기도 했어요. 왜일까요? 서울 차별이 그 당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일부일초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첩자식은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진 않았다는 거지. 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은 없었지만 그래서 후기에도 이런 유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 유행을 법제화시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와 같은 시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일부일처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게 법이 된다라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조선 후기에도 이게 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강화된 거지. 이런 게 법이 되어 있는 나라는 글쎄 뭐 아랍 왕자 정도 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제화되지 않았고 실제 우리 그 사람 있잖아요. 박규라는 사람이 이거 얘기했다가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제화됐다는 건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성의 권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처첩제도가 법제화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첩이 있다는 건 여성지가 높은 게 낮은 거죠. 그죠?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첩되는 거 좋은가? 혹은 여성분들의 남편이 첩이 있다.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첩에 있는 것 자체가 여성들의 지위를 되게 격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3번 여성의 재혼은 금지되지 않았고 지 마음입니다. 뭐 재혼할 수 있고요. 죽을 때도 그렇고 뭐 우연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사위나 외손자도 음수 혜택 누릴 수 있었고요. 족보에 보면은 후부라고 써 있습니다. 후부가 뭐냐? 세컨드 두 번째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혼을 할 경우에 후부라고 적고 첫 남편, 둘째 남편을 다 적어줍니다. 자, 결혼 후에도 부부의 재산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고요. 상속될 때도 그 출처를 분명히 가지고 엄마 건지 아빠 건지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광종의 처 얘기했는데 황보씨예요. 태조는 왕씨인데 왕씨 딸이 황보씨야. 왜냐하면은 그 태조의 5번째 부인이 황보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이제 엄마 성 따르게 되는 경우가 꽤 생기고 있는데 고려 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회. 좋죠? 자, 8번입니다. 아이고야, 8번입니다. 다음 같은 명령을 내린 왕이 제위한 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책이 너무 적어 유생들이 볼 수가 없어 염려스럽구나 하여 뭘 만들었대요? 주자소. 뜻은요, 글자를 주조하는 관청, 활자를 주조하는 관청, 금속갈자 주조했던 그런 관청을 만들고 민무질 그러면 우리 태종의 그 처가 식구들이었죠. 자, 지편전을 계승한 태종입니다. 태종 주자 설치.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편전은 세종대왕이, 홍문관은 성종이 만들었고요. 동의보감은요, 광해군 때 전쟁 끝나고 전후복구 차원에서 환자들 치료하려고, 치국이는 세종대왕이 만든 거였고요. 세계지도에는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체크라웃.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혼일강리도라고 하는 중국 원나라의 세계지도에다가 우리나라를 딱 붙여가지고 만든 동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현재 일본에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중국을 가운데 빵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그려놓는데, 물론 이제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 당시 지도 제작 기술을 봤을 때는 상당한 경지올른 그런 지도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현재 일본에 있는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 언제 만들었다? 태종 때 만들었다. 이회 이무등이 혼일강리도를 얻어 우리나라의 지도를 붙여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태종이니까 정답은 4번 되겠다. 글자를 주저한 곳에서 만들었던 활자 기억나요? 개미자. 세종대왕은요, 여기에서 경자자와 갑인자. 세종입니다. 개갑, 개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 패스 9번입니다. 가 기관을 묻고 있는데요. 이걸 설치한 것은 당초에 학문을 하고 공부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선비들을 대우하기 위한 것이 사를 대우하는 것인데, 따라서 향사, 제사를 받드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스승의 표본이 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나 제사에다 올리면 안 되는 거고 사표가 되는 분을 올립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입니까? 공부를 하는 곳인데 제사도 지내고 있네. 이건 바로 그렇지, 서원 얘기네.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사료 재밌죠? 생소합니다만 읽어두시는 겁니다. 주세붕이 처음 만들었던 백운동 선이 시초입니다. 콜. 좌수 별감은 유양소의 짱 투짱이고요. 3번은 향교에 대한 얘기죠. 관립교육기관인 향교.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혁파된 게 하나 이때는 서원이 이제 막 시작되는 때였고요. 조광조가 혁파한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유양소예요. 유양소는 살인의 기구였지만 조광조는 그 당시 유양소를 훈구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령들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혁파자라고 건의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유양소, 3번은 향교 되겠습니다. 자, 10. 하멜, 벨테브레이. 하멜, 벨테브레이. 네덜란드 사람이었죠. 일본 가다가 표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지. 불쌍한 분이었죠. 이 벨테브레인 분은 결국 귀화하셔가지고 박연이라는 이름을 쓰고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일남일녀를 두었다는 그분입니다. 하멜 벨테브레인은 네덜란드인들이었는데 무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활안의 무기를. 그래서 홍위포라고 들어봤죠. 홍위포. 이 홍위포가 뭐냐면은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화포인데 그 사람들이 좀 얼굴이 시뻘겋단 말이야. 이렇게 백인들인데 막 이러면 시뻘개지나 봐요. 그래서 빨간 얼굴에 오랑캐다 그래서 홍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홍위포가 그들이 만든 대포를 말하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블랑기포, 그럼 프랑스의 대포인 거고요. 이 홍위포 같은 걸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훈련도감 배속시켜서 군사를 조련하고 무기를 개량하는 데 같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멜은 튀었죠. 튀어가지고 표류기를 썼던 인물입니다. 자, 이분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훈련도감. 국경이 된 양계에 배치되었다. 양계는 고려의 지방제도고요. 소속군인에게 군인전 지급했다는 것은 어디? 고려의 중앙군들 중심으로 된 군반들에게 준 땅이었죠. 자, 포수, 사수, 살수, 기분 나쁘지만 삼수, 삼수병, 포 쏘는 사람, 화살맨, 그 다음에 살수는 쿡쿡 찌르는 사람들. 그래서 삼수병으로 만든 훈련도감이 정답 되겠고요.
국왕의 친일부대로 화성에 외영을 두었던 거는 장용영 정조가 만들었죠. 11번 갑니다. 미추진 가왕이 실시한 정책입니다. 가는 노론 벽파의 영수인 심한지에게 비밀리에 서찰을 보내어 둥둥둥둥 얘기했다는 겁니다. 노론 영수와 노론 벽파 영수와 편지를 주고받은 그런 왕입니다. 이 팩트만 가지고도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모르겠다면 한번 볼게요. 노론 벽파가 언제 나왔습니까? 노론이 시파 벽파로 나뉘게 된 거는 그렇죠. 영조 때 사도세자 유아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유아인 잘 죽었다. 벽파. 안타깝다. 시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조 이후에나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보니까 1번은 누굽니까? 고종이요. 고종. 고종 때 양전사업 지게발급은 요거는 대한제국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당연히 없겠죠.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만든 거야. 숙종 때는 노론 벽파란 말이 아예 없어. 나오기 전입니다. 대전해통을 편찬하여 통치를 정비했다. 요거는 대원군 집권기예요. 흥선대원군 때 바로 고종 때죠. 그러니까 조두순에게 명하여 법전을 통합한 게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노론들을 까고 누를 때였단 말이에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 요거 정조거든요. 정답 그래서 4번 되는 겁니다. 물론 정조가 요거 했다는 거 알아두면 좋아요. 정조는 그 당시 노론벽파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최근에 밝혀진 서찰에서 299통인가가 발견됐죠. 근데 보니까 정조가 노론벽파와 같이 건강에 대한 안부도 주고받고 얘기도 많이 하고 정식도 토론하고 정조는 실질적으로 탕평을 구사했던 임금이 틀림없다는 거죠. 보여준 게 바로 이 사료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2번. 우리나라 역대 도성과 궁궐. 오케이. 올해 10월호 특집이 성입니다. 성, 캐슬. 그래서 성과 궁궐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요. 고구려 백제에는 평지성과 배후선성의 형식으로 아까 말했던 성산자산성처럼 평지성이 있고 배후성이 있는 겁니다. 국내성, 성전산성. 백제 같은 경우에는 평지성이 풍납토성, 배후선성이 몽촌토성 그런 식이겠죠. 자, 맞는 얘기고요. 풍납토성에는 대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가 출토된 곳. 이것 때문에 풍납성 발굴이 막 박차를 가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막 참여를 했다고. 이 대부는 관직명인데 풍납토성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 지역이 왕성토가 아닐까 추정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3번 고려의 월지는 동궁전을 쓰던 궁궐에 쓰던 것으로 추측된다. 월지가 뭔데? 달이 비치는 또는 달 모양의 연못이라는 건데 이거 신라 안압지 말하는 겁니다. 고려에 있는 게 아니라 신라 안압지. 신라의 궁성도 월성도 바로 앞에 인공 연못이고 건물들이 있는데 그걸 월지라고 불렀던 것이죠. 고려가 아니라 신라래야 맞습니다. 왜 주령구 출토된 곳? 거기에요. 한양승의 사대문과 경복궁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도전씨께서 지었다 그랬죠. 정수전은 인의 예지신 그 다음에 경복궁의 그 정문이었던 광화문까지 전부 다 이름을 다 지었답니다. 정답 몇 번? 3번 틀렸어요. 우리 고려 궁궐터 알아요? 만월대터. 경사진면에 축대를 쌓아서 웅장하게 보였다는 만월대터. 고려 겁니다. 다음 13번입니다. 후기, 조선 후기의 경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주 나온 테마죠. 상평통과 유통되었습니다. 농가집성을 저술했습니다만 박세당이 아니라 누가 아주 빨랐죠. 신속하게 이 양법을 보급했다. 박세당은 색경을 썼던 저자고요. 신속이 농가집성을 지었죠. 보부상은 장시를 다니며 활동했을 것이고 송상, 만상. 송상은 개성상인, 만상은 저기 의주상인. 의주에서 만주에 있는 그래서 만상입니다. 만주에 있는 상인들 상대로 장사해서 만상이라고 불렀고요. 의주와 개성의 만상, 송상 등은 청과 교역하면서 송상은 중개에 무역했었죠. 상당히 부를 주식했던 그런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었답니다. 정답 몇 번? 박세당 틀렸다. 14번입니다. 다음 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이 상황의 배경입니다. 음력 을유년을 기점으로 한 달이 지난 후부터는 쌀 수출 금지되니 일본 영사께서는 알아서 통지하시오 라는 겁니다. 한 달 뒤부터 쌀 유출을 막겠습니다라고 통고하는 명령, 막을 방자, 곡식 곡자, 방곡령. 이럴 때 여기 애니메이션 딱딱 뜨면 좋은데 그죠? 방곡령 뭐 이런 겁니다. 자, 조일 통상장정 체결로 1883년에 방곡령 규정이 처음 신설됐으므로 요거의 배경은 요거가 되겠다. 콜. 러시아의 전용조차 시도 언제입니까? 독립협회가 저지하는데 1896년 아간파전 이후에 러시아는 부산 전용도에다가 저탄소, 석탄을 저장하는 곳을 두겠다고 요구해 옵니다. 아마도 배가 지나가다가 석탄을 넣고 가는, 기름을 넣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를 독립협회가 저지시키는데 성공을 했지요. 자, 3번 시전상인들의 황국중앙총상의 1898년 대한제국기 독립협회의 지원도 있었고요. 상인들은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대응하여
철시 투쟁을 전개할 때 이와 같은 조직을 이용하여 했답니다. 메카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사업이 시작된 것은 1905년부터 일이죠. 4년에 왔던 메카타가 고문으로 와서 5년부터 본격 실시한 게 바로 화폐 정리사업. 우리나라의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었죠. 나빠요. 그죠? 다음 15번 갈게요. 다음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조선국이 지불한 5만 원은 둥둥둥.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약간명을 더 경배를 서게 한다. 둥둥둥.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경비를 둘 수 있다. 외국 군대가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들 경사관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조약? 오케이. 제물포 조약. 좋아요.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제물포 조약에 나오게 된 배경은 이모군란의 결과. 정답 1번이네. 이모군란 결과 제물포 조약.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은요. 러시아의 조러미략에 대해요.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 영만을 조치할 거다라는 소문이 돌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바 있었죠. 1885년의 일이었고요. 전봉진의 농민군이 전성을 점령했던 것은 뭡니까? 동학농민운동 때 일입니다. 이로부터 한 12년 뒤의 일인데요. 그때 전봉진이 전성을 점령하자 화약에 맺혀졌고 우리 정부는 청군에게 파병을 요청했고 일본이 따라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청일전쟁 배경이 된 사건이겠죠. 김옥균 등의 우정총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이 일으킨 사건은 갑신 정변으로 결과 무슨 조약? 한성조약과 태안진 조약 등이 체결이 됩니다. 16. 다음 이력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3년 상하이 박다락원 설립 참여. 상하이 갔나봐요. 박다락원은 상하이에서 동제사 세력들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고요.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 만주에서 발표된 무호독립선언이죠. 음력으로는 무오년이지만 양력으로는 1919년입니다. 요거를 기초했던 분입니다. 요쯤에서 이미 잡혀야 됩니다. 19년 대한민국 임정 국무원 비서장이었고 파리에 파견됐다. 파리에 파견됐다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김규식 아닌가 싶은데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김규식도 물론 파리에 갔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들과 한국 독립당의 창당이라든가 마지막에 보니까 남북협상 참여 이것도 이제 김규식 때네. 임정 외무부장 등등을 보고 김규식이 아니면 파악해야 됩니다. 김규식과 관련된 거 파리 파견, 남북협상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대한독립선서 기초와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 창당과 이런 것들은 그분이 아니죠. 게다가 이 문제 기억나세요? 전국 최고 득표로 국회에 당선됐다고. 제가 조소왕을 작년 모의고사에 넣었었는데 그 모의고사랑 똑같은 문제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올해. 그때 나왔던 조소왕 인물사로 나왔었는데 이 50년에 48년 남북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헌의회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 이듬 두 번째 총선에서 나와가지고 전국 최고 득표자로 당선이 됐던 분입니다. 조소왕이에요. 6.25 때 납북이 됐는데 요 내용, 그 다음에 요 내용,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남북협상 참여, 그리고 이런 내용들 2대 총선에 참여했구나 정도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조소왕이니까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1번은 안창호 얘기죠. 미국에서. 2번은 삼견주의 이거다. 그죠? 개인과 국가와 민족의 균등인데 그를 위해서는 정권의 균등, 이권의 균등, 학권의 균등이 필요하다는 삼견주의. 임정의 강령으로 채택이 되었었죠. 3번은 누굽니까? 자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가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해체되자 민족자주연맹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김규식. 헷갈리지 맙시다. 두 분. 자, 4번 일제 패망과 강복에 대비해 조선 건국등을 만들었던 것은 여운형.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인물사 주의하세요. 우리 이번에 초코지 부록으로 인물사전 문화시설 나갔죠? 인물사전 딱 보시면서 하나하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갈까요? 가 지역에서 일어난 지역사를 묻고 있습니다. 20, 30년대 가 지역에 살던 고려인들. 고려인 그럼 딱 떠올려야 됩니다. 보통 까레이스키라고 하는데 러시아에 있는 고려 우리나라의 동포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러시아 연해주 이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까레이스키라고 불립니다. 이 책은 이 지역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창간한 한글신문인 선봉에 실린 기사를 분석한 것인데 보니까 22년에 공산당의 기관지로 창간된 붉은 기 그리고 그 뒤에 3월 1일 날 창간된 3월 1일인데 보니까 신안촌이란 말도 있고 신안촌 나와 있고 공산당 세력 나와 있고 고려인 나와 있고 아하 러시아 지역이구나. 러시아 아마도 연해주 지역일 거예요. 연해주의 민족운동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미주, 하는 상하이 나눠서 정리해 봤었죠.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는 서간도. 대조선 국민군단 누굽니까? 그레이트 코리안 국민군단 누구예요? 박용만 미국 하와이에서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요거다.
이상설의 건업회와 대한광복군정부라는 정부 측 연해주였고요. 민족기구를 위한 서준서숙 명동학교는 어디에서? 북간도 지역에서. 그죠? 이상설이 만들었었고 나중에 김양현 씨가 나와가지고 명동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배출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윤동주 씨. 그런 분이 있었죠. 또 나훈규 씨. 이런 분이 바로 여기 출신들이었습니다. 18번 1940년대 일정책입니다. 40년대니까 이제 전쟁이 막 강화되면서 일본이 막 뜯어갈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쌀 공출에다가 뭐 가축 공출에다가 정신대 근로령이라든가 다양한 걸 통해서 인적 물적 수탈이 강했던 시기였죠. 영단주택을 공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기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토막을 짓고 살고 그랬었는데 일본이 그 당시 영단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본식 집을 막 지어준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새마을 주택 같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똑같은 세모난 지붕에 가운데 보면 뻥 뚫려 있는 막 콘크리트 벽으로 된 그런 이 당시에도 영단주택이라는 일본이 만든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었는데 이 내용 역시 새로운 교과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0년대 일본은 영단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주택 사업을 벌여준 거죠. 신사참배령을 공포했다라는 건 언제입니까? 물론 40년대도 신사참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령이 나온 거는 민족말살기를 딱 시작하는 중일전쟁 직후 그때 1938년에 이와 같은 법령이 나왔죠. 이거에 대한 거부로 막 순교하신 분도 있었고 주기철 목사라든가 불교 신자들도 있었고 나혜석 씨 있죠. 여류 그 화가인 나혜석 씨가 나는 뭐 안 해 뭐 이러면서 안 하기도 뭐 신사참배에 대한 민족 저항이 상당히 심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미스협정 체결은 언제? 1925년 토지주 사업은 1910년대의 사업이니까 패스. 자 19번입니다. 우리나라 노동계 양상을 묻고 있습니다. 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60년대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60년대 경제개발의 지표 구호가 바로 저임금 저고가예요. 전태일 같은 분이 70년에 빵 터지게 된 게 그런 이유였죠. 전태일 분인 사건은 그 당시 노동현실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제고시켰고요. 이와 같은 노동계의 변화가 이로부터 2년 뒤에 유신이 선포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답니다. 맞는 얘기고요. 87년 노동자 대투쟁, 유월항쟁 이후 울산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대투쟁을 벌인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쫙 붕괴해가지고 노동조합이 각계각층에 만들어지고 각 사업체마다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결국 이게 통합돼가지고 나중에 1995년 민주노총이라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맞네 그럼? 자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을 하고 국제노동기구 알겠죠? 국제노동기구 발음이 구려서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가입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조직됐다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ILO 가입은 1991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근로기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막 노동자를 뭐 탄압하고 이래도 누가 뭐 제지하거나 그럴 만한 명분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우리가 91년에 노태우 정부 때죠. 가입함으로써 국제노동 어떤 표준 규약을 우리도 지키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8시간 근로라든가 주 40시간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91년의 일이고요. 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실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 노동자에 대한 어떤 해고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사측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많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1998년 일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ILO는 이미 그 전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니란 얘기죠. 이 ILO가 올해 경찰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역시 뭐 제가 딱 적중했던 그런 문제였죠. 늘 저의 문제는 적중 최고를 자랑하기 때문에. 자, 20번 갑니다. 국풍 81, 나라의 바람 81. 몇 년도일까요? 81년 전두환 정부 때예요. 여의도에 딱 모아놓고서 막 콘서트하고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흐르고 막 이래가면서 이용 아나?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부른 분 정수라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국무실 밖에서는 대학생 데모하고 있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지금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대규모 국가 주도의 콘서트를 열어준 겁니다. 가수들 불러가지고 뭐 그 개최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채찍과 당근 3S 있었죠. 3S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제 4S라고 했는데 술까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생을 막 이렇게 무마하면서 한편으로는 강압도 하고 했던 그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인데 문제는 전두환 정부의 통일 노력을 물은 겁니다. 야 이거 통합형 문제다 그죠?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언제 나온 겁니까? UN 가입 직후 노태우 정부 때 나온 겁니다.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선언서라고 하는 그거 91년 노태우 정부 때고요. 7.4 공동성명은 유신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돼.
전제 조건이었던 사건이죠.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때 2000년에 이뤄졌고요. 고향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남북 교환 방문, 뭐 이른바 이산가족 상봉 이뤄진 게 1985년 수해 때 북한이 쌀을 지원해주면서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85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구현되었습니다. 정답 그리하여 4번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20문제를 쫙 풀어봤습니다. 신나죠? 신나게 풀고 신나게 답 맞히고 아는 거였구나. 이런 거 몰랐는걸 그러면서 체크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문제들, 선지들, 자료들 전부 다 주옥 같은 것들입니다. 주옥 같은 겁니다. 길게 발음하세요. 짧게 하지 마시고요. 주옥 같은 거고 현행 교과서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하여 구현한 책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독한 사료 엔제, 독사 엔제와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등이 있었죠. 이런 문제들 잘 보셔야 돼요. 올해는 경찰 시험도 사료형으로 다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사료형이 이제 대세입니다. 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나라에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 적응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교육과정에 뭐가 들어갔나 먼저 보시고 사료에 적응하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다면은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